여러분들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장을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에서 겪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폭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 하락률이 IMF 1997년 IMF 외환 위기보다 더 크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간에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때 한 달 만에 27%가 빠진 적이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이때도 한 달에 23% 폭락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외환 위기인가요? 금융 위기인가요? 아니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고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28.9%. 이게 어제까지였으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30%가 넘게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이틀 연속 마이너스 8% 이상 코스피 지수가 빠진 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당혹감, 그리고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솔직한 심정 밝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중국 문제입니다. 이 중국 문제는 제가 예전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 코스피 투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유일한 장기적 우려가 바로 중국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 너무 상황이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은 초장기적으로 좋고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은 지금 너무 시기가 좋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왔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따지면 사실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국뽕 빼고 반도체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않을까, 너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초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미국 주식이 좋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하던 리스크, 중국 반도체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첫 번째로 어느 정도로 리스크인지, 장기 투자적으로도 위기인지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였는데 이것도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저의 솔직한 심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제 투자 현황까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잔잔하게. 자, 장기 투자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던 리스크, 중국 리스크. 이거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의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 산업이 많이 겹쳤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태양광, 디스플레이, 전기차, 휴머노이드 이쪽 분야에서, 반도체까지 해서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중국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디스플레이 쪽을 중국이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잠식돼 버렸고요. 태양광도 우리나라 괜찮았는데 중국 태양광 저가 많이 쓸어 가버렸고,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 버렸고요. 지금 전기차나 휴머노이드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기차 휴머노이드는 진작에 중국이 거의 따라잡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인데, 이게 저는 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도 투자를 했냐면은,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에도 제조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어렵게 봤을 때 노광 장비라고 합니다. 도화지 같은 곳에 이 노광 장비가 반도체 회로 설계 그림을 막 그려요.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려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ESML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네덜란드는 그래도 중국, 러시아 이쪽 진영보다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이쪽 서방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트럼프가 고맙게도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제조 장비를 중국에게 수출하지 말아라 규제를 시켰습니다. 야, 너네 중국에다가 중국이 반도체 만들 수 있도록 이 장비 수출해주면은 너희들 내가 페널티 먹일 거야 하면서 미국이 고맙게도 제약을 걸어줬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 제조 장비를 토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큰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이 장비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들고 역전을 못 하니까, 벽에 가로막히니까 이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죠? 야, 우리 미국한테 꿀릴 거 있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돼. 국산화, 중국산으로 자체 개발 진행시켜. 이렇게 해서 중국의 13억 인구가 이 반도체 장비를 셀프로 만들기 위해서 다 달라들었고, 결국 이 장비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그저께 미국의 단독 기사로 나왔고요. 이 기사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SML이라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5% 이상 폭락해버렸고, 이 반도체의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5% 폭락해버리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도 기존까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미국까지 또 이렇게 격하게 빠져버리니까 또 겹악재로 해서 2배 이상 10%까지 빠져버리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보고 알아봤죠. 정말 이게 문제인가? 올 것이 드디어 왔는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것이 저희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행진을 중단해야 할 만큼 우려하던 리스크인지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래요. 지금 이 서방 진영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는 EUV라는 장비고, 중국이 이번에 만든 장비는 DUV라는 장비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개념으로 다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UV는 아까 반도체가 이 도화지 같은 것에 반도체 회로 그림을 막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 EUV라는 제품은 초정밀 고급 샤프 펜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반도체 장비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DUV라는 장비는 뭐냐? 뭉툭한 사비 연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UV는 최신형이고 고급형이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장비인데, 지금 중국이 어찌저찌 열심히 개발했다는 이 장비는 이 EUV보다 8세대는 더 뒤처진 구형,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V는 애초에 중국에게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DUV를 중국이 어찌저찌 개발했는데, 그게 이 서방 진영에서 만들던 버전으로 따지면은 2004년, 2007년형,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쓰던 장비를 이제서야 만들었다. 그리고 이 DUV 자체도 가장 하급 DUV도 있고 중급 DUV도 있고 상급 DUV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 개발한 것은 하급 DUV이고 최상급 DUV도 아직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서 중국이 확보를 못했다. 근데 이 최상급 DUV보다 더 좋은 것이 EUV고 우리나라는 이걸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만든 이 DUV조차도 핵심 부품은 일본산을 썼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부품 공급 지연으로 생산이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만든 곳 자체도 민간 기업이 아니라 상하이의 국영 기업이 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어거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5대 생산하고 내년에는 2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는 이 DUV를 매년 13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아주 허접한, 아주 옛날 버전의 그런 반도체 장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양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기간마저도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 장비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로 이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검증과 공정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처리 속도, 오버레이 정밀도, 장기 신뢰성 등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공정을 구현하더라도 EUV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이머전 DUV, 이거 줘도 안 쓴다. 대신해서 EUV 최첨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국 너네 뭐하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당장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국이 그래도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네. 라는 입장에서 조금 어라? 생각보다 좀 빨리 왔네. 이 정도 수준이라 이거지. 객관적인 수준으로 이 설명만 봐도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저 자체가 투자에 들어간 것도 이 정도로 빠르게 격차가 줄어들 거였으면 애초에 투자를 안 했죠. 이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으면 안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했던 거지. 지금도 격차를 보면은 D램 메모리 반도체는 3년, HBM 이게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5년이나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은 안정빵이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리스크가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됐으면은 저도 마음 편하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똑똑하시고 스마트한 구독자님들이 큰 그림, 패턴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단기적 반도체 이슈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25년 작년 1월 달에는 중국 딥시크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도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를 개발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방 회복을 했고, 지금은 딥시크 아무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최근인 2026년 4월에는 구글이 터보 퀀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또 이 악재로 한번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터보 퀀트 얘기하나요? 전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요번 달 초에 중국의 키보 3가 또 딥시크랑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것도 큰일이다, 난리 법석을 떨었고, 이번에 이제 또 중국 DUV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게 막상 쳤을 때는 어라? 하면서 당황해서 단기적으로 훅 빠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일 찬스였네. 모두 별것 아닌 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딥시크 때 말이죠, 엔비디아가 장중 17% 급락했다고 했습니다. 27일, 28일에 엔비디아가 147달러에서 118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저 엔비디아 굉장히 오랫동안 2022년부터 투자하고 있고 10배 이상 오를 때까지 장기 투자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일 찬스인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거 거래 내역 찾아서 캡처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29일까지 27일이 절정으로 떨어졌었죠. 제가 1월 15일부터 미국 단기 채권을 팔아서 엔비디아를 또 삽니다. 17일에도 엔비디아 사고, 27일에 본격적으로 또 엔비디아 사고, 29일에도 사고, 30일에도 사죠. 리얼티 인컴 팔아서 엔비디아 삽니다. 3월달까지도 미국채 팔아서 엔비디아 삽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떨어지면 세일 찬스다. 분명 공포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했더니 이후에 올랐죠. 이것이 장기 투자, 마음 편한 재테크의 장점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2022년에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 여기 보이시죠? 2022년 9월 7일에 바이든이 참교육한 엔비디아 주식 대응하면 그만이야 해서, 이때도 초창기에 제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 17% 떨어지고 10월 달에 가니까 26%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저는 항상 멀리 보자, 장기 투자, 난 엔비디아 4차 산업혁명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해서 26% 떨어졌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당시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반대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당시 채널 이름이 존버의 기록이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됐죠.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과거 영상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점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 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비투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포에 빠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여기에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인내하시면 되고요. 돈이 있다면은 세일 찬스를 누리면 된다. 이것은 저 혼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런 버핏 뭐라고 말했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이렇게 악재에 공포에 빠져서 너무 성급하게 뭔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본질을 알고 있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성급한 사람들의 돈이, 성급하게 파는 사람들의 돈이 흘러 들어간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지금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역대급으로 다들 겁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 좋을 때는 머리로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것을 머리로 생각할 것만 아니라 실천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내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워렌 버핏식으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려하던 중국 리스크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뷰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오전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76%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시장 예상치에 3.4조 정도 하회했는데 이 하회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하회한 게 아쉽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의미 있는 것이 일단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500%, 매출액이 200%, 엄청나게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4분기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이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대박이 났다 라는 실적 예상을 두고 그 예상을 증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죠. 미래를 보고. 그런데 그 예측들, 그 미래가 실제로 실적으로 찍혀주고 있다, 예측이 적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지금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투자했던 그 계획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순항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실적 발표도 매우 만족스럽게 봤고요.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요 테크 기업 영업이익률 순위에 우리나라가 2위, SK하이닉스가 2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점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장기 공급 계약 LTA 말씀드렸죠. 이게 통상적으로 5년을 묶었다. 그래서 최소한 SK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은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통상 5년으로 묶었고 10개 이상의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고 추가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고객은 엔비디아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다. 핫바리들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랑 계약을 했고요. 최근에 최태원 SK하이닉스, SK총수도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게, 저는 마음 편한 재테크, 안정적으로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 수익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주가도 갑자기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실적이 유지가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LTA 장기 공급 계약으로 잘 묶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안심 했고요. 이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 정도로 너무 가격이 오른 것은 문제가 된다.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공급을 더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추고 대신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매출을 유지해야지 같이 지금 엔비디아나 미국의 빅테크들과 공존하면서 반발도 없이 같이 사이좋게 협업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안정성,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찾아가려는 이런 마인드에서 오, 최태원 회장 괜찮네? 좀 치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이런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 진정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AI 투자 지속은 확대되고 있고 지금 AI는 수익화 단계다. 축소할 단계가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또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넘기겠고요. 그래서 또 주가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PER은 3배로 너무 낮은 수준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삼성전자가 3.7배, SK하이닉스가 3.9배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처럼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로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빠지지 않을까. 옛날에는 실제로 경기 순환을 탔다고 해요. 많이 팔릴 때 많이 팔리다가 적게 팔리면 적게 팔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있어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그때 최악으로 저평가를 받을 때도 바닥이 PER이 4배에서 6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장기 공급 계약 여러모로 상황도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은 그때 불안정했을 상태의 바닥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100번 양보해서 돌아간다고 쳐도 그것보다 너무 고려해도 저평가가 되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격정적으로 저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코스피 지수 PER이 6.65배라고 해서 6배 수준이라고 해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6배에서 더 떨어졌죠. 이렇게 저점이 오면은 항상 반등이 왔거든요. 여기도 확 떨어지니까 반등 오죠. 확 떨어지면 반등 오죠. 확 떨어지면 반등 오고 확 떨어지면 반등 와요. 근데 이게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저의 투자 현황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마음으로 우리 김잔잔 채널 후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또 이 김잔잔 채널이 지속 가능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후원 하나 들어왔습니다. 후원 영상 한번 보시고 마지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마음 편한 재테크,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본질적인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본질적인 투자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을 종종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중 한 분이 바로 윤지호 평론가님이십니다. 윤지호 평론가님은 LS증권 센터장님을 역임하시며 30년 이상을 주식시장과 함께 하신 분인데요. 이 윤지호 평론가님께서 8월 13일 딱 하루만 무료 라이브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윤지호 평론가님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이상민님, 삼성증권 최고의 PB 출신 손정은님, 증권사 앱 기업 분류에 기여하신 박찬일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원래 유료로 제공되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무료 강의, 주목해야 할 유망 섹터, 기업 소개부터 시작해서 신청자 한정 선착순으로 PDF 자료집, 라이브 다시 보기권과 유료 강의 할인 쿠폰까지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죠. 8월 13일 저녁 퇴근 시간 후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일단 그냥 들어보시면서 투자 힌트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게이드, 댓글과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한 사항 남겨드릴 테니 영상 끝나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의 솔직한 심정과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뭐 무섭다, 공포다 라는 것보다는 좀 피로감이 있었어요. 아, 이거 또 빠지네. 한 달 내내 빠지더니 또 빠지네. 근데 왜 빠지는지 보니까 별거 아닌데 또 빠지네. 약간 이런 피로감도 느껴졌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짜증나고 아니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의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실제로 또 자산운용사와 촬영이 있어가지고 자산운용사 차장님과 대화를 촬영 전에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도 오늘 또 떨어지네요. 이거 희한하네.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죠? 하면서 이렇게 의아한 말씀을 나눴고 차장님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장기 투자적으로 좀 제 스타일대로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좀 시장이 이상하다,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화기애애하게 그냥 대화 나누고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자,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인데 어제 엄청나게 쇼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몇 번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또 이러다 말겠지, 골이 깊으면 또 산등성이도 높기 때문에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러려니 했고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저는 괜찮았는지 행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7월 내내, 이전에도 있습니다, 20일, 21일, 22일, 24일 지난주에도 하루 빼고 샀을 거예요. 계속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오늘은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지길래 아까 점심때쯤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8%까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전에는 조금 분할해서 살려고 항상 돈을 조금씩 남겨놨는데 18% 찍힌 거 보고 바로 그냥 있는 돈, 분할 매수하려고 남겨놓은 돈 다 넣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진짜 이제 추가 매수 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18% 찍고 나서 다시 종가는 오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유의미하게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비상금 계좌에서 대부분은 발행어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삶에 꼭 필요한 자산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 발행어음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발행어음 담아두고, 그래도 일부 포션은 이 정도는 진짜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잘 안 빼서 쓰더라고요. 그 정도 어느 정도 포션은 제가 그냥 쿨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소울코리아 고배당이라고 고배당주에, 우리나라 고배당주에 넣어놨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저는 우선주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우선주 마이너스 10% 찍는 거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고배당주 수준이 됐다 라고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고배당 ETF 싹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교체 매매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이거 4가지 컨텐츠 다뤄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악재들 다루느라 이런 컨텐츠 예정된 것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중심을 잡고 기존에 하려던 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교하는 건 다시 제가 이전에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이제 다루면서 또 이후 영상들도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친해하는 구독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손 맞잡고 저도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저도 함께 배우면서 함께 재테크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주변인들에게 공유 해주시고, 개인적인 후원 원하시면은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잔잔한 그런 영상들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